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진통 끝에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수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등의 억지 주장으로 얼음장을 놓자 야당의 중진 의원들마저 겁을 먹고 발을 뺀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권에 나아갈 길이 얼마나 먼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를 배려한 성별 구분이 없는 1인 화장실까지 갖춘 공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으시겠다면 오늘 이분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인권 사랑방, 인권 중심의 사람의 박래군 소장님을 오늘 초대석 시간에 모셨습니다. 박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시간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엊그제 인권 중심 사랑이 아니고요. 인권 중심 사람을 새로 개장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4월 29일날 저희가 인권 중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개관을 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고요. 예. 거기는 3층짜리 건물 안에 이제 회의실과 공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공연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큰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리고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3개의 모임방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앞으로 거기다가 이제 인권 도서관을 또 좀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포구 이제 성산동에 있고요. 시민분들이 알고 오셔야 되니까 전화번호를 좀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정보입니다. 그것도. 예, 서울, 363-5855번으로 전화하시면 저희 인권중심 사람 이용하는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63-5855. 예, 예. 성미산 근처라고 하셨죠? 예, 성미산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성미산 학교도 있고요. 예. 그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처음 이 일을 시작하실 때 막 무모한 도전이다.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우려도 많았다는데요. 뜻밖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예상 밖에 상당히 컸다고 들었는데요. 어땠습니까? 사실은 시작할 때 완전 무일푼이었거든요. 저희가 재단이긴 하지만 굉장히 가난한 재단입니다. 인권단체들도 지원하겠다고 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무일푼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필요할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10억을 어디서 모으겠어요. 근데 있는 사람한테는 껌값인데요. 예, 그렇죠. 뭐 요즘 10억이 있는 사람한테 껌값이죠. 예. 근데 10,000원씩 내는 사람 10만 명이 모이면 10억이 되겠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 사회에 그런 인권 지킴이가 10만 명 정도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기대가 크셨군요. 예, 아주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해보니까 정말 없는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니라 없는 분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냈어요. 그런 분들이 10만 명은 아니지만 2,914명인 분들이 2,914명요. 예, 2,914명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2년 6개월 동안 9억 2천만 원을 모아주셨어요. 아이고, 거의 얼추 기대 금액을 다 모으셨네요. 목표의 92%를. 아유, 정말 엄청 큰 축하드립니다.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열기가 2,914명을 놓고 많다면 많고 또 혹자는 또 애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적은 숫자라고 보지 않은데요. 예. 이런 열기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좀 마침내 저희가 이 캠페인을 시작할 때, 모금을 이제 시작할 때 국가인권위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어요. 예. 우리 사회에 이제 인권을 지켜주는 어떤 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그렇죠. 저희는 좀 반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국가가 아무리 인권을 보장해주고, 예. 우리 권리를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이 시민의 힘이 없으면 국가인권위도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그런 인권 침해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걸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예. 그러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시민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민간 독자의 인권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계속 힘을 길러가야 된다라는 걸로 좀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어쨌든 인권이 지켜지는 그런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뭐 이렇게 없는 호주머니 다 털어서라도 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좀 꼭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권위가 간접적으로 도와줬군요. 그렇죠. 국가인권위 그 현변철 위원장께서 예. 제일 현 위원장이 고마운 분이네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참 무섭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만들 때부터 사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가 만들어졌는데 예. 이게 제대로 이제 감시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건 행정부나 사법부나 입법부가 독립기관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건데 예. 이런 게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 보니까 예. 이게 제대로 독립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냥 국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면죄부 발행하는 이런 어떤 거더라고요. 계속 이제 그 국가인권은 지져야 되거든요. 예. 이건 뭐 견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국가인권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민간 쪽에서 준비가 돼 있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준비가 없이 국가인권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 국가인권이 만들 때 국가인권위가 세워지면 저게 잘못 가는 경우에 어떻게 저걸 견제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런 그 시민 역량들을 키우자라고 예. 했었지만 그게 좀 제대로 못했었던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넘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었던 건데 예. 이제서 이제 조그만 공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라도 만들어지기 얼마나 다행입니까? 인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그 특별한 관심을 인권 중심 사람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초점을 맞춘 대목이 있다면은 뭘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소수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민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그걸 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공간도 굉장히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공간 자체에서 인권 감수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권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니까 그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건물 들어가서 살기 되게 어렵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도 이제 저희 재단들도 그랬었고 다른 단체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는 모든 공간에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지금 건물이 3층이라고 그러셨죠? 예,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개 5층 이하는 엘리베이터가 되게 없어도 없죠. 되는데 예. 엘리베이터를 만들었고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단독 주택을 구입을 해서 증축을 한 건데요. 리모델링을 한 건데 예. 거기에 이제 기존의 단독 주택에 중간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1.5층, 2.5층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옆으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가게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앞뒤로 문이 열리고 예. 그리고 반층씩 올라가는 1층 타고 1.5층에서 또 타고 내려서 그 방에 가고 그게 가능합니까? 2층 올라가고 2.5층에서 또 내려서 방에 가고 할 수 있도록 만드니까 이게 엘리베이터가요. 그 표준형으로 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예. 이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3배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완전히 맞춤형입니다. 이게 한국에 다른 데서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유일한 이런 그러네요. 곳이거든요. 세상에 80cm 올라가다 쓰는 그리고 한쪽 한 번은 이쪽으로 앞으로 나가고 예. 또 80cm 올라가서 뒤로 열려서 또 뒤로 나가고 이런 게 없거든요. 아니 우리가 엘리베이터 하면은 1층, 2층만 쓰지 예. 층마다 쓰지
중간에 반층의 엘리베이터 쓴다는 것은 참 신개념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회사에서도 맨 처음에 굉장히 난감해했어요. 불가능하다. 특허를 내야 못하겠다. 되겠네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할 수 않고요? 있는 건데 이제 예. 그만큼 이제 표준형 하는 게 더 쉬운 거니까 맞춤형 하는 거라고 이제 해서 그거 이제 제작하는 기간도 많이 걸렸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명물 엘리베이터가 이제 될 것 같고 진짜네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이걸 왜 굳이 이 조그만 공간에 3층짜리 건물에 이런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가, 그걸 이용하는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번에 이제 개관 행사를 하는데. 언제 하십니까? 4월 29일 날 했어요. 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휠체어를 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2층 그 행사장에까지 오신 거예요. 바로. 아,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도움 없이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이제 휠체어 타고 그 1층 내렸다가 또 1.5층도 하고 2층도 가보고 2.5층 자기들도 신기하니까 예.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를 좀 이루는구나. 근데 아직도 지금 점검 중입니다. 다시 좀 보완할 점들이 있어서 점검 중인데 이런 점들이 좀 장점이고요. 그래서 옥상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소개할 때 이제 트랜스젠더까지 고려한 이런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남녀 구분하는 이런 화장실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이제 그런데요. 저희는 1층에 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하나의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이 있는데 남녀 구분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별 구분을 일반인들이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예, 예. 하도 남녀로 그러면 이제 구분된 것만 봐가지고. 여성이요. 여성만 앉아서 소변을 누는 게 아니라 남자도 소변을 앉아서 누라는 거고요. 예. 그럴 때는 뭐 트랜스젠더 같은 이런 사람들도 와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 화장실 가야 되는지 여자 화장실 가야 되는지 그걸 해서 갈등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점을 배려한 예. 것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화장실은 장애인들하고 같이 쓰는 화장실을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 남녀 구분이 있는 어떤 이런 거가 더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어떤 이런 거 앞으로 나갈 이런 것들처럼 느껴지지만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이게 성별 구분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소외감 느끼는 이런 소수자들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 앞에다가 정 이게 불편하시면 저쪽 소변기 있는 장애인 화장실 이용하라고 저희가 안내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반응이 좀 많이 각각의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앉아서 소변 보는 거 잘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는 그 2개를 시설을 같이 해놓으면 안 됩니까 또? 그래서 그 장애인 화장실은 그래서 그게 저걸 해놨어요. 그렇습니까? 예, 소변기도 또 아니 만들어놨습니다. 또 갑자기 스스만 보시는 분한테는 앉아서도 소변을 보러 가면 그것도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현재는 라디오밖에 개국을 아직은 못했습니다만은 뭐 하반기쯤에는 할 텐데요. 국민 TV가 있다면은 오늘이라도 우리 취재진을 시켜서 제가 그 건물에 가서 한번 나중에 개국하시면 꼭 이렇게 TV로 화면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겸 1인 화장실 겸 한번 꼭 텔레비전에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뭐 이 인권운동, 인권중심 사람 이것도 얘기지만은 그다음 박 소장님 얘기도 참 인권 운동계에서는 참 그 명물 같은 분인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일에 들으셨고 또 어떻게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도 한 말씀 듣고 보고 가시죠. 왜냐하면 정치자들 중에서는 꼭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요. 제가 이제 25년 전에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하고 그러다가 25년 전에 그 동생이 이제 분실을 해서 죽었어요. 광주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숭실대학교 이제 인문대 학생회장이었었거든요. 88년도에. 그러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유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가협이라고 민가협, 유가협이 있는데 민가협은 이제 구속자 가족들이 모이는 거고 유가협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이제 열사분들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모이고 그렇죠. 또 의문사 당하신 분들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 유가협이에요. 유가족이 됐으니까 유가협을 이제 가게 됐고 그래서 이소선 어머니도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그 활동을 하면서 인권운동에 발을 들이게 됐죠. 그쪽에서는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하고 우리 사회 이제 고문 문제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들 하고 그러면서 인권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그걸 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1993년에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거기서 유엔에서 개최한 이제 세계 인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가보니까 정말 세계 각지에서 인권 문제를 갖고 들고 온 그 활동가들을 만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내 앞으로의 그 인생을 이 삶을 이 인권 쪽에 이제 바쳐보겠다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지킴이를 해오셨죠,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물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자, 이번 개소한 곳도 결국 민간 인권센터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 인권 중심 사람의 앞으로 포부 같은 걸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재단 이름이 이제 인권재단 사람인데요. 재단법이 인권재단 사람인데 예, 사람이랑 예. 하도 사람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자칫 이번 사람하고 사람이 조금 예, 사람이 조금 헷갈리겠습니다. 예, 사람이 사는 게 예. 삶이 제대로 또 영위가 돼야 되는 건데요. 저희 재단이 목표하는 하는 게 그 인권의 가치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예.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방하는 게 뭐냐면 인권의 가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상식이거든요.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게 1948년이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에서 표방했던 이런 가치들이 수시로 무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예. 곳곳에 보면 아주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 이런 인권이라 하는 이 소중한 가치, 상식적인 가치가 정말 곳곳에 스며드는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인권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예. 인권 중심 사람에서 시민 강자나 이런 것들 계속 개발하면서 시민들하고 계속 만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강자하고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 이제 오셨던 분들이 저기 네트워킹이 돼서 시민들 스스로 인권 지킴이가 되도록 그런 활동이 되도록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권 단체들하고 다시 교류하면서 그분들하고 또 같이 협력해 가면서 이렇게 해가야지. 현재로는 지금 한국 사회에 그런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그런 인권 문제들을 소수의 인권 활동가들이 정말 너무 힘들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빈 구석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이제 우리 인권은 시민들 스스로 나서서 지키고 또 감시하고 또 이렇게 또 실현도 시켜 나가고 이렇게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래야지 이렇게 시민의 힘이 또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단체들만을 위한 거나 인권 활동가들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 이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같이 연결되는 이런 곳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는 상근 활동가나 또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같이 일을 저희 돕고 이제 계십니까? 상근하는 사람은 이제 저까지 해가지고 6명밖에 없고요. 예. 이제 아직 저희가 이제 모금 활동하면서 자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런 체계들이 안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제 모금하고 요거 만드는 거에 좀 집중해서 다시 이제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 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원회도 다시 이제 구성을 하고 자원 활동가 체계도 만들고 이렇게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인권 활동가들 자기 인권 활동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할 방법이 그렇죠. 없거든요. 돕고 싶은데. 예. 그래서 인권 활동가들도 다시 이제 발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또 체계적인 어떤 교육과 안내를 해야 되고 나중에 정말 해보고 싶은 거는 좀 인권 상담을 좀 제대로 하고 싶어요. 예. 여태까지 인권 상담하면 법률 전문가는 누구 한 사람이 저기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인권 피해자를 만나게 피해자가 있으면 이분에 대한 맞춤형 그런 그 인권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인권 활동가도 필요하고 법률 전문가도 필요하고 심리학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사도 필요하고 한 명의 어떤 그런 인권 지배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그 길을 구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주고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또 찾을 수 있게 그렇죠. 하는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이걸 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 그런데 그러려면 또 준비가 돼야 되죠. 그 팀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게 인권센터 만들기 위한 모금 활동하는 과정에서 천리길이라고 하고 제가 2011년에 2주 동안 전국 투어를 한 적이 그러셨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좀 뜨문뜨문하고 있는데, 예. 요걸 좀 더 이제,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인권 현장을 기행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고,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서울에서 예.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남산 안기부터라든지 예. 여기 남영동 대공분실 이런 데 여기 기행하는 거 이렇게 투어하는 것부터 좀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합니다. 걸 저희 국민 TV하고 함께 해주시죠. 아유 좋죠. 예. 꼭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 이건 돌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당초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라는 뜻인데요. 인권 지수라는 게 또 있죠. 예, 있습니다. 한국은 그 지수로 보면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 사회가 이제 독재 국가를 벗어났으니까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대가 있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 어떤 걸로 볼 수가 있냐면요, 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아, 그거 하나만 봐도 OECD에서 8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신경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뭐 어제 오늘도 계속 뭐 일이 터졌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사람들이 아직도 잡혀가는 거 있는 게 그러게요. 이게 얼마나 야만적인고 후진적인가를 몰라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도 불가능하거든요. 예.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사회주의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래야지 자유민주주의가 시작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사람의 사상을 그 원천적으로 봉사하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예. 이런 태도, 이런 것들로 봐도 인권지수 상당히 좀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가에 의한 개인의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예. IT 감시 기술은 세계 1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지어 이제 패키지 감청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패키지 감청에다 기지국 감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거에 노출돼 있는 이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 인권 지수는 굉장히 낮아 있죠. 그 성평등 지수나 이런 걸 또 봐도 그렇고요. 예. 성평등 지수도 119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요. 100이 너무 100이 이하로 떨어집니다. 넘으면 100이 넘으면 그거는 벌써 뭐 예, 여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 아까 국가보안법 오늘 뭐 그거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형법에 국가 반란죄나 간첩죄는 형법에도 있어요. 내란죄, 외환죄가 다 처벌할 수 그 있거든요. 형법에 있어요. 이걸 예. 국가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예. 자, 인권 중심 사람의 이걸 이제 아까 말씀하신 10억 가까운 돈을 모금하시는 과정에는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는 분들이 한 푼 한 푼 내셔서 정말 눈물 나는 사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한두 가지 좀 참고로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 많아서요. 예. 어떤 분은 저희 이거를 기다려가지고 자기 결혼한 친구분들 결혼할 때 이제 축의금 낸 친구분들의 이름으로 그걸 다 모아서 저희들 기부를 해주셨어요. 네. 또 한의사 한 분은 자기 적금 타는 날 그걸 적금을 타가지고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고 안옥선 교수라고요. 예. 이제 불교 철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불교와 인권 이런 책도 내시고 그랬어요. 이분의 이제 언니가 되시는 분이 꼭 자기 동생 이름을 거기 남겨달라. 예. 저희가 이제 다 이름을 새겼거든요. 철판에다가. 돌아가셨는데도. 예, 거기다가 좀 해달라 해서 이런 분들의 소중한 돈도 예. 있습니다. 이게 액수와 상관없이 액수와 상관없이. 어떤 분한테는 진짜 단돈 10,000원 내기도 굉장히 10,000원도 굉장히 소중한 거고요. 예. 어떤 분한테는 뭐 10,000원 정도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돈들이 이렇게 모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저금통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돼지 저금통. 예, 이 저금통을 자기 회사에다 다 책상에다 놓고 그 다 또 수거해다 주기도 하고. 예, 어떤 좀 공무원 분은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해서 한 100명 정도를 이렇게 해갖고 이 주소까지 이 연락처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수고로움이 있어서 저희들 예. 가능했죠. 박 소장님은 지금 인권재단 사람 여기 이사도 겸하고 계시죠? 예, 이제 근데 이사직을 이제 사임을 하고 그렇습니까? 인권중심 사람 소장만 지금 하려고 그러시군요.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인권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활동 지역인데 예. 이 소개도 해 주십시오. 저 이제 인권재단 사람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저 수원에 있는 김칠준 변호사하고 저하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만든 건데, 예. 우리 사회 이제 인권단체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을 해요. 그리고 예. 인권활동가들이 이제 최저생계비는커녕 뭐 거의 활동비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는 데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예. 이것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재단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김칠준 변호사나 저나 뭐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적으로 재정적으로 별로 지원을 못했고 그런데 이제 단체들이 이게 뭐 후원자를 조직하는 거 이런 것들 저희가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확산하기 위한 그런 인권 전문지를 발간한다든지 예. 이런 활동을 좀 해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이제 한 건데 이게요 2010년에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용산 문제로 해갖고 예. 수배 중에 저희 사무처 친구들이 회의를 해서 이런 인권센터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예. 너무 황당한 거죠. 돈도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돈 모을 재간도 없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저희가 이제 4개월 동안 그때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예. 이제 인권센터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 공간이 하나 있으면 그냥 공간이 덜렁고 뭐 빈 공간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예. 그걸로 활용해서 단체들이 모이고 활동가들이 모이고 그들을 보고 시민들이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 인권 운동이 굉장히 열심히 해왔는데 대중들하고는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시민들하고 다양하게 만나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인권 운동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곳에서 인권센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던 예. 거죠.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서는 인권중심 사람의 박래군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 소장님. 예. 예. 화제를 좀 바꿨어요. 예.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예. 이거 뭐 제정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고, 아마 제정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런 상태로 가면요, 차별금지법 제정 또 물 건너갈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이죠. 그래서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도 이제 한기총 쪽에 이제 그 목사님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죠? 예, 그렇게 했었고 또 중간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도 한번 그랬고 다시 이번에 또 예. 해서 세 번째 무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그 목사님들이 저 주장하시는 것들이 너무 좀 터무니없어가지고요. 글쎄요, 전체를 예, 보지 않고. 예. 그 이제 우리가 학교 상황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학교 상황으로 좀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중에는 그 몇 명이 될지 그 통계적으로는 못 뽑아왔지만 이 성정체성 고민하다가 자기가 이런 고민하다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냥 지난 주말에 이제 10주기 행사를 했던 유구당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 같은 경우도 성정체성 고민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죽어가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왜 그거를 사람이 죽는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 예. 이런 문제 해결하자고 나서야 될 게 목사님들이잖아요.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분들인데 예. 이런 문제 등한히 하면서 마치 차별금지법이 그런 뭐 동성애 보호법처럼 이런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이 인권의식이 빵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인권이라는 게 이제 이게 빵점이라는 건 언제 드러나면 주로 선거 때 드러납니다. 예. 인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없죠? 예, 별로. 뒤로 뺍니다. 안 보이게 뒤로 이렇게 빼면 있어도 없죠. 이제 가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예.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기독교계에서 일부죠. 일부 기독교계에서 이제 이런 걸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주춤해가지고 철회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하지만 이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이미 뭐 다 기본법적 같은 그럼요.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국제인권 조약이나 이런 게 가입을 했으면 의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국가인권위법 안에도 이제 이 차별금지 사유 안에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문제를 호도해 가면서 이렇게 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면서 법안 철회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뭐 다른 차별을 또 강화하는 법을 또 만들려고 하고 등등 해서 참 걱정이 알 수 없습니다. 그 기독교계가 이런 한기총이나 이런 보수 쪽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인권, 생명, 또 박애 이런 예. 것이 키워드인데요. 이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차별금지법이 지금 동성애 보호법으로 거의 호도돼 가지고 예. 그 속에는 뭐 출신, 지역, 학력, 장애 유무, 뭐 피부색, 언어 예.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한 것을 금지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한 단계 올리자는 건데 그렇죠. 이거 정말 특히 인권 쪽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소장님 같은 분들이 좀 목소리를 좀 크게 더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좀 크게 그러면 내고는 있는 거지만 예. 이게 또 언론이요. 예.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제대로 달아주지를 않는 특히 이제 공중파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잖아요. 근데 예. 공중파 쪽에서는 이런 쪽의 목소리에 대해서 거의 다뤄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의 목소리만 이렇게 크게 나가는 이런 식이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저는 이제 뭐 인권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하면 뭐 아직도 자빨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난 미치겠는데 이거는 정말 상식입니다. 그래서 좌빨이면 우빨은 인권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수와 뭐 진보 이거를 떠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 되는 그런 가치관이거든요. 예. 근데 이 가치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시민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 예. 이분들의 어떤 그런 뭐 인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사람들의 시민 의식을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 국민TV는 관련해서 서너 분을 벌써 모시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공중파와 같은 큰 매체들이 이런 문제를 왜 제대로 또 규모 있게 다루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기독교 쪽에 반대하는 세력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다면 뭐 그쪽 입장만 나갈 거고 이쪽이 이제 이거 차별금지법 제정하자는 쪽에 이제 목소리를 세게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는 기획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너무 눈치 보고 또 정권의 눈치뿐만 아니라 기독교계가 이제 눈치까지 보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거대한 그런 자본의 눈치도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언론이 제 목소리를 못 내고 그럴 때는 벌써 한참 지났잖아요. 그래서 국민TV 만드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만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 같은 방송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죠. 그럼요, 많습니다. 예. 인권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걸 이렇게 보면요. 이 언론이 너무 호다는 게 굉장히 많아서, 왜곡시키는 게 너무 많아서요. 가령 좀 쌍용 자동차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만 보더라고 또 그래요. 쌍용 자동차 문제를 언론에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짚어주고, 이거 잘못된 거죠 해주고 그랬으면, 그러면 정부도 이렇게 가다가도 또 시정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쭉 밀고 가버린 거거든요. 뭐 용산 참사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랬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 길을 쓰고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더라도 워낙 전반적인 어떤 기조나 분위기가 그쪽으로 휩쓸려 가니까 이게 좀 안타깝게 좀 이런 상황이죠.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김재현 의원 혼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김한길 김한길 의원이라든지 중진 의원들도 이미 발을 빼서 참 어찌 보면 표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치인들 좀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표를 의식하잖아요. 이제 기독교계에서 아무리 또 반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의식 수준이, 인권 의식 수준이 저건 무슨 헛소리 하냐.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을 것 같으면 이걸 딱 눈치 까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주춤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러지 않을 텐데 또 국민들도 사실 이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기독교계 쪽에서 이게 동성애 보호법이다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귀에 싹 들어오죠. 그 말은.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어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차별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다른 거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존재 그 자체를 인정받으면서 살자 같이 아름답게 이렇게 어울려 사는 사회 만들자라고 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싶어서 돌려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동성애 보호법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에이, 이게 안 된다. 이렇게. 그 하나로 그냥 단칼에 가버리죠. 이게 우리 사회에 그만큼 호모포비아적인 예. 이런 이런 혐오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고, 아직도 이제 뭐, 동성애자들 보러 이렇게 이제 욕이나 하고, 뭐, 호모라고 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 인권운동이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다. 예. 시민들의 의식들을 어떻게 이게 바꿔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돼야 되거든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당연히 성소수자들을 인정하죠. 인정할 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어느 단계냐면 성소수자들의 결혼까지 인정 승인하는 이런 상태가 와 미국에서 있잖아요. 어느 주에는 공식 예, 있죠. 프랑스도 뭐 합법화하고 유럽의 몇 나라는 아예 합법화했고 미국에서도 이제 각 주에서는 점점 이렇게 확산이 돼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그쪽이 그 기독교 원조 나라들인데 그쪽에서 그런 게 다 허용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특수한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예. 애초에 이제 이렇게 한기총을 이룬 그쪽이 북쪽에서 내려왔던 이런 분들이고 이분들로 인해서 아주 반공주의적인 극단적인 어떤 그런 근본주의적인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좀 문제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 청취자들께서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는 이제 차별금지법 역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임보람 목사님을 모셔서 지금 소장님처럼 이 주제로 또 1시간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임 목사님이 섬돌 향림교회 담임이신데요. 예. 지금 박 소장님 그 건물에 같이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건물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예. 돈이 없어서, 저희 섬돌 향림교회가 이제 분가해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유치했습니까? 우리랑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건물 주고 거기에 이제 세입자인 거죠. 그래서 건물도 짓기 전에 세입자를 들여가지고 예. 그거를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섬돌 향림교회가 저희 3층을 쓰고 있으면서 다른 공간들을 같이 공유해가면서 근데 교회는 주로 일요일날 쓰잖아요. 그렇죠. 일요일날 쓰고 저희는 평일날 쓰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델을 보고 또 이제 이렇게 교회 없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교회주의자들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거죠. 계시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에서 우리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고 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공간을 같이 한 공간에 꼭 한 곳만 하나만 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섬돌 향림교회가 저희가 지향하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맞아가요. 그래서 임보라 목사님도 이거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 같이 하고 있고 성소수자들과 함께 이렇게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난 많이 받아요. 항의 전화 엄청 받았고 이게 전화를 계속 받다가 이거 코드를 빼놓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이렇게 막 항의가 막 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냐. 그래서 그렇거든요. 뭐 그런 섬돌 향림교회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좀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 시설이 주로 일요일, 주일에만 집중 사용하니까 평일에는 논다 말입니다. 근데 뭐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가 참 많은데요. 맞죠. 그 시설이 정말 일주일 중에 6일이 거의 6일이 그렇게 문 걸어 잠가놓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게 참 아까운데 그 아이디어가 다른 데서도 널리 좀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시설도 잘 종교시설도 자신들의 그런 그 선교를 위해서도 스님들이 많이 오면 좋잖아요. 많이 오면 좋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일주일 중에 6일이지만 뭐 교회가 쓰는 공간은 아무리 최대 써도 한 5일밖에 이틀밖에 안 쓸 거예요. 그럼 5일이 거의 그냥 그 공간이 빈다는 건데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제 공동체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공하고 이러면 교회에 대한 인식도 되게 좋아질 것이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교회도 또 성장주로 가면 안 되는군요. 또 그래도 거기서 또 성장이 또 문제군요. 하도 성장. 요즘에 우리 사회 교회는 너무 성장에만 내몰아갖고 영혼을 뺏겼거든요. 그렇습니까? 뭐 적절한 크기로 규모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지금처럼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겠죠. 그 향림교회는 좀 특별하더라고요. 이게 교인이 많아지면 분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지향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권운동하는 사람들하고도 좀 맞아요. 이게 규모가 커지면 민주주의가 안 된다. 이게 그 이제 규모가 커지면 그 규모에 맞는 그 질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또 어느새 또 위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인권운동사랑방 할 때 지금 인권운동사랑방은 정리했지만 인권운동사랑방 할 때 단체가 커지는 거를 경계하자. 그래서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분리도 시켰어요. 그래서 인권연구소 창의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분리해서 독립했고, 인권교육센터 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인권교육을 전문하는 여기도 또 분리를 시켰고, 서울인권영화에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에서 4개 조직이 된 거죠. 세법전을 했군요. 근데 이것도 해볼만 합니다. 이게 한 단체가 너무 커지는 거, 집중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단체 대표와 직책 이런 것들 다 없앴어요. 그래서 평등한 활동가로서 이렇게 살고, 단체 대표나 사무국장 이런 걸 두게 되면 정보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거의 다 해버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평등하게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조직에 리더가 없이 그냥 수평적으로 다 같은 지위랄까요? 그런 상태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건 박 소장님 해보셨죠? 저희 국민TV도 지금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요. 근데 좀 대표 이런 부분적이면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대표분이 있어야 되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되도록 또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지만은요. 이건 참 얘기하다가 좀 옆길로 빠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도 그런 좀 수평적인 구조와 리더십 그런 것을 해볼까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조금 고민이었는데요. 그 소장님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자,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3층 그 건물들의 시설을 이미 3층은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섬돌 향림교회 그 시설도 평일에 일반인들이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들도 주민들에게 또 꼭 지역의 주민이 아니라도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죠.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공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공간, 작은 공간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무료 대관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간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희도 실험을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거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보완해야 될 점들이 뭔지도 또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라서 6월 30일까지는 무료 대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가장 큰 곳이 다목적홀 거기가 100명 정도가 들어가요. 100명이면 규모가 제법 크네요. 그래서 거기서 토론회라든지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은 음악회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음악 그러니까 락밴드 불러갖고 막 하는 건 주택가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작은 음악회 할 수 있을 정도로 음향 시스템이랑 다 갖춰놨고요. 그래요? 그리고 영화제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화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좋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시술이 좋네요. 말씀 들어보면 돈 좀 투자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려고 이렇게 다목적호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 거기는 주로 세미나로 이용할 수 있는 또 회의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하고 교육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층 아까 얘기했는데 1.5층은 저희가 6월 달부터 시작을 해갖고 인권 도서관을 만들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주변에 이제 층계참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가를 만들면 딱 좋겠더라고요. 엄청 많이 들어가요 서가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한 10만 권도 지금 할 수 있게 너무 가상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저희 인권 도서관을 만드는 거는 인권 단체들이 만드는 그런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장이 돼버려요. 그쪽으로 좀 많이 모으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것도 이제 또 각자 갖고 있는 인권 도서 이런 것도 또 기증받아서 좀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층 같은 경우가 그런 그 인권 도서관의 열람실로 활용하면서 저녁 때는 또 회의실로 이렇게 또 활용할 거고요. 2.5층 그 회의실 같은 경우는 좀 10명 이내에 이제 작은 회의나 이런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모임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천에 한번 저도 작은 특강이 있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부천에 담쟁이 문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그만두신 그 한효석이라는 분이 예. 선생님 아시죠? 아십니까? 예. 이분이 이제 문화원을 차려서 저는 이게 부천시에서 뭐 지원받거나 지자체의 뭐 산하 단체인 줄 알았는데요. 예. 전적으로 이 한효석 선생님이 이 사비를 투자해가지고 5천 건물인가를 다시 사서 지금도 리모델링 하던데요. 1층에는 식당입니다. 예. 이걸 본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이제 식당 종업원들 고용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일반 식당들처럼 음식을 팔아서 수익을 발생하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뭐 이런 데 중간중간에는 이제 강의실이 있고, 이런 그런 공간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 눈여겨본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2층인가의 한 공간에, 한 사무실에 3개의 간판이 걸려 있어요. 네. 3개의 시민단체 간판이.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좀 규모가 큰 데는 상근자가 있거나 또 상근자도 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한 시 단위의 작은 단체는 단체는 있지만은 전속 사무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회의를 하려 그러면 어디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를 메뚜기처럼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몇 개의 단체의 이곳에서 사무실을 하나 공동으로 운영하더라고요. 아, 사용하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 월요일은 뭐 A 단체가 오고 뭐 화요일은 B 단체가 오니까 서로 중복도 안 되면서 그 단체들은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아, 제가 설명을 빼먹었는데요. 그거 해주시죠. 저희 1층 회의실의 한쪽을 지금 비워놨습니다. 한쪽을 예. 비워놓은 이유는 애초부터 그 인권단체 처음 시작하는 데들 있잖아요. 예. 이런 데들을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서 거기 이제 비워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집기를 마련해서 인큐베이터군요. 예. 2단체 정도를 저희가 이제 유치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서 한 1년이든 2년이든 준비해서 독립해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다 이제 자유사무실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한 9월 달쯤에 예. 이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쓸 수 있는 같이 사용할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유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단체가 순수한 일반 시민들, 뜻있는 시민들의 후원과 성원으로 또 꾸려져서 이제 활동을 본격 시작하는데요. 사실 일반 시민이 바꾸기 하면 또 국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단체 활동이 공적 가치가 있다면은 그게 중앙정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마포구청이 됐든 또는 뭐 동사무소가 됐든 그런 의미 있는 곳에 쓰라고 우리가 혈세를 내는 건데 저는 이런 돈을 국가 예산을 받는다는 게 저는 못 받을 돈이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거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인권운동 쪽에서는요, 이런 재정의 독립,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재정의 독립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겠다. 대기업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예. 국가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국가를 감시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아무리 국민이 낸 세금이고 혈세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되면 이게 돈이 그냥 눈먼 돈이 아니거든요. 그거에 이제 또 매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그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시민단체들이 구조조정을 내적으로 많이 했어요. 다 중단됐으니까요. 예. 프로젝트 받아서 운영하던 데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받던 데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그 돈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이게 이율배반적입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이런 구조조정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활동하다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가 이제 단적인 예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의 지원을 받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이냐. 그리고 전체 재정에 얼마 정도까지 할 것이냐라고 한계를 정해놔야 됩니다. 그런 거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전체 운영 중에 10%를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게 저쪽에 유럽 쪽의 NGO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거든요. 10%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프로젝트든 뭘 다 하더라도 또 기업 쪽으로 받는 돈도 마찬가지로 10% 이하로 받는다. 뭐 이런 거를 해놓고 있어요. 저희는 예전에는 무조건 그 기업이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도 이제 사회적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좋은 기업들도 지금요. 좋은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 대기업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함께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무턱대고 대기업이나 정부의 눈먼돈을 받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 활동이 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적이고 또 더 규모 있게 하자면은 국민이 혈세를 쓰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굳이 거부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은 맞습니다. 할 소리를 못하거나 하기 때문에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요, 좀 부정적으로, 인권 관련해서 부정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도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난번 지방자치선거 결과이거든요. 지방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럼 거기에 인권센터 이런 것들이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시군구 단위까지도 확산돼 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면 25개 구에서 인권조례가 다 만들어지고 인권위원회 설치, 인권센터 설치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들도 다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공무원들 교육 받을 때가 마땅히 없잖아요. 예, 주민생활센터 이런 데서도 다른 뭐 꽃꽂이 프로그램과 함께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밀착돼 가고 있어요. 우리의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이런 활동들이 주요였다고 한다면 이제 시민들의 어떤 생활 가까이 인권이 이제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이고 도리어 뭐 인권단체들 안 도와줘도 좋으니까 이론 쪽에 제대로 해라고 좀 자, 소장님 오늘 이제 시간이 대충 되었어요. 방금 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새로 개소한 인권 중심 사람 이 더 큰 활동 해주시고요. 또 뭐 성장이 아니지만 큰 발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권 중심 사람의 박래군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국민TV